안녕하세요. 언더독스의 허예리 코치입니다. 지난 2회차 강의에선 저희가 사회 문제를 탐색, 발굴하고 그 문제의 핵심 원인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Y를 던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중심이었는데요. 이번 3회차 강의는 누구에게 필요할까? 페르소나와 기존 솔루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문제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선 구체적으로 우리 솔루션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정의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솔루션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의 분들이라면 각자 설정한 고객이 진짜 우리의 솔루션에 비용을 지불할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솔루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과 불편함을 느끼진 않을까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페르소나는 그리스 어원으로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외적 인격 혹은 가면을 쓴 인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융의 3가지 자아 모델에서도 다루는 개념으로 상황에 맞춰 꺼내는다를 의미하는데 아마 BTS의 팬들이라면 노래로 페르소나를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영화계에서는 종종 감독 자신의 분신이나 특정한 상징을 표현하는 배우를 지칭하기도 하죠. 이렇게 페르소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같지만 조금씩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에서의 페르소나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가, 우리의 고객을 나타내는 캐릭터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목표 인구 집단 안에 있는 다양한 사용자의 유형들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 선보일 서비스를 어떤 특정 상황과 환경에 놓인 인물이 사용하게 될 것인가, 또 그들의 어떤 욕구와 불편함이 이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서비스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반응하게 할 것인지, 이 모든 행동들을 예측하기 위해 실제 사용자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개성을 부여해서 만들게 됩니다. 페르소나의 배경과 환경, 불편함, 니즈 등등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이후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솔루션을 만드는 데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창업 과정에서 우리 비즈니스의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고객 외에도 지난 2회차 강의 때 우리가 이야기한 문제 당사자와 실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모두 우리 비즈니스의 페르소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객, 사용자, 문제 당사자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무언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창업 과정에서 비즈니스별 페르소나의 종류와 각각 페르소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르소나는 3가지로 나뉘는데요. 고객 페르소나, 사용자 페르소나, 문제 당사자 페르소나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고객 페르소나는 우리의 솔루션에 비용을 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솔루션이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 내놓은 아이템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고객이란 비용을 지불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 사용자 페르소나는 우리의 솔루션을 직접 사용하는 페르소나를 말하고 문제 당사자 페르소나는 실제 문제를 겪고 있는 페르소나를 이야기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들을 수혜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항상 3가지 페르소나가 모두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각의 비즈니스별 페르소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때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사용자와 고객이 동일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필요한 노트북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여행 플랫폼에서 항공권과 숙박을 구매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해당 서비스의 고객이자 사용자겠죠. 이렇게 고객과 사용자가 같은 단일 시장의 경우엔 고객의 문제가 사용자의 문제
고객의 니즈가 사용자의 니즈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의 문제와 니즈에 집중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와 고객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생일이나 혹은 명절에 선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때 비용은 여러분들이 내고 구매를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 받는 사람의 특성이나 니즈를 고려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분야로 보면 보통 교육 서비스가 이 양면 시장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 교육의 경우엔 사용자는 청소년이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은 학부모이거나 혹은 공교육의 경우엔 해당 교육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 학교와 선생님이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린이 용품의 경우엔 실제 구매를 하는 고객은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용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고객 페르소나와 사용자 페르소나가 다른 경우엔 이 두 페르소나의 문제 상황을 모두 해결하고 이들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키는 솔루션을 만들어 가야겠죠.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다 보니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영리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경우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고객 페르소나, 사용자 페르소나 이 두 가지 외에도 문제 당사자 페르소나가 추가됩니다. 이때엔 문제 당사자의 실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혹은 우리 서비스에 누가 비용을 낼 것인지 고객 페르소나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다르다면 그 사용자 페르소나의 니즈는 무엇인지까지 모든 것을 분석해 비즈니스화 해야겠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페르소나를 정의한다고 할 땐 고객, 사용자, 그리고 문제 당사자를 꼭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실제 우리 비즈니스의 페르소나를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본격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의 각각 페르소나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한 우리 비즈니스의 페르소나를 분석할 때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페르소나의 특성과 페르소나의 어려움, 니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페르소나의 특성은 정량적, 정성적 특성으로 나눠서 페르소나가 누구인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특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숫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정보나 누가 판단해도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인 정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연소득, 특정 서비스의 지불 가능한 금액, 성별, 거주지, 가족 형태, 직업과 직장, 직책 등 객관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돼요. 반대로 정성적 특성의 경우엔 정확히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라이프 스타일, 소비 패턴, 취향이나 가치관 등 상대적인 정보들을 보통 우리는 정성적 특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특성을 분석하실 땐 꼭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하거나 이것만 다 분석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외에도 결혼 여부, 자녀 여부와 나이, 구매 방법, 교통수단, 평균 사용 횟수 및 지출 금액, 선호 브랜드 등 제가 다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그 특성과 속성에 작성할 내용들은 아주 방대합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또 어떤 페르소나인지에 따라서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민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려동물 간식을 개발 중이라면 고객 페르소나는 견주 혹은 집사가 될 텐데요. 이 페르소나는 보통 반려동물 간식을 어디에서 구매하고 월 얼마를 결제하는지, 결제 주기는 또 얼마나 되지, 또 반려동물 간식 정보는 평소에 어디에서 얻지 등등이 우리가 주요하게 분석해야 할 특성이겠죠. 또 실제로 그 간식을 먹는 건 반려동물이 될 텐데 그 반려동물이 평소에 어떤 간식을 줄 때 더 격한 반응을 보였는가 등등을 함께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서비스가 아니라면 굳이 이 정보들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의 특성 다음으로 필요한 두 번째 내용은 어려움 그리고 원하는 것 등인데요.
문제 당사자 페르소나의 경우엔 이들이 불만족하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문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또 그 상황에서 꼭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각각의 페르소나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실제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욕구들을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멋지게 정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무언가 떠오르는 건 있는데 글이나 말로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만났던 혹은 떠올리는 페르소나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그들의 행동들을 서술형으로 먼저 작성해 보시고 이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 페르소나의 특성을 작성하실 때 명확히 정량적, 정성적 특성으로 구분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특성이 정량적인지 정성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객, 사용자, 문제 당사자 페르소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페르소나인지 또 그 특성을 고려해 우리 솔루션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축에서 페르소나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상대해야 하는 페르소나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아, 맞네. 페르소나가 이런 거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창업팀들을 만나보면 페르소나 분석 과정에서 제일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비슷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페르소나 분석 템플릿을 활용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해보는 워크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템플릿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소나에는 고객, 사용자, 문제 당사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각각의 페르소나를 구분해서 분석하고 이를 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페르소나 분석 내용을 작성하기 전 어떤 페르소나에 대한 내용인지를 기입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칸은 페르소나의 정량적, 정성적 특성을 작성하는 칸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다양한 정보들을 이곳에 작성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궁금한지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페르소나와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정보를 뽑아낸 뒤 중요한 정보들을 추려서 페르소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 위를 보시면 페르소나의 어려움과 원하는 것, 불만족 사항 등을 작성하는 칸이 있죠. 여러분들이 떠올린 그 페르소나, 그리고 그 특성을 갖고 있는 페르소나가 어떤 것이 어렵지? 어떤 특정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가? 아니면 항상 해결되지 않는 지속되는 문제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 또 그 상황에서 그들은 뭘 원할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할까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내야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죠. 꼭 문제를 해결한다의 관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객 페르소나의 경우엔 어떤 아쉬움이 있고 그 아쉬움을 A라는 방식으로 충족되길 희망한다 라는 욕구와 니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유형의 페르소나에 맞춰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들의 불만족 사항을 만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분석하고 작성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초기 창업가가 창업 과정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는 페르소나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하는 만큼 페르소나 관점에서의 불편함과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창업가의 생각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페르소나라면 어떤 게 힘들지? 어떤 게 어려울까? 페르소나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창업가가 말하는 페르소나의 문제가 정작 그 페르소나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문제 상황과 불편함, 원하는 것 등을 아주 간단히 단어로, 키워드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엔 절대 요약해서 작성하지 말고 페르소나가 겪고 있는 상황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문장 형태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게 작성하신 글을 읽는 누군가가 그 페르소나에 이입되어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게 진짜 불편하겠다 등등이 와닿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 페르소나가 되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페르소나의 특성과 문제 상황에 대해 분석이 끝나셨다면 추가적으로 페르소나에 대한 가설을 작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마 페르소나 분석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성하면서 이건 약간 내피셜인데? 라고 스스로 느낀 부분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직접 페르소나를 만나서 검증하셔야 합니다. 검증해야 할 내용과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들을 이 마지막 칸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템플릿을 활용해 직접 작성을 해보는 이유는 작성하고 끝, 완성이 절대 아니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직접 필드 리서치, 즉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페르소나를 만나서 뭘 물어봐야 되지?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작성하신 내용들을 차근차근 검증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예비 초기 단계 창업가 분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사례가 가장 많아요. 대표님의 비즈니스 고객은 누구예요? 페르소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 고객은 20, 30대 여성입니다. 혹은 은퇴를 앞둔 시니어예요. 청소년입니다. 장애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분석한 페르소나는 전 과감히 틀렸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 30대 여성이라는 페르소나 특성 안에는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제가 포함됩니다. 저는 30대이고 언더독스에서 코치로 일을 하고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몇몇 분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아는 분으로 예를 들어보면 수지도 있고 아이유도 있고 아마 우리가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들은 대부분 20, 30대 여성에 속할 것 같아요. 또 제 주변을 둘러보면 20, 30대 중에서도 직장인이 있고 프리랜서 그리고 아직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또 육아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20, 30대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는 너무나 특성도 다양하고 각자의 삶과 경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뾰족하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은 20, 30대 여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몇 살에 어떤 직업을 가진 어떤 특성의 고객이라고 명확히 정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실제로 저희 서비스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그런데 더 구체화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의 솔루션이 정말 남녀노소의 니즈를 다 충족하는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조금 더 좁혀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서 남녀노소가 우리 아이템을 다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할 고객은 누구인지 혹은 누구를 가장 먼저 만족시키고 싶은지를 통해 아이템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르소나 분석을 마치셨다면 아마 페르소나의 문제 상황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진 않으셨나요? 이 페르소나에겐 이미 갖고 있던 해결책이 없었나?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의 페르소나는 이 문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문제를 발견한 포인트이고 바로 솔루션을 찾아 창업을 결심한 지점일 거예요. 페르소나의 진짜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지속 가능한 창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기존 솔루션 분석입니다.
기존 솔루션은 우리의 페르소나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또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던 솔루션을 말합니다. 이 기존 솔루션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와 그 기존 솔루션의 한계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계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페르소나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 기존 솔루션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솔루션이어야지만 우리 비즈니스가 페르소나에게 더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솔루션 역시 기존 솔루션이 극복하지 못한 한계점을 똑같이 갖고 있다면 아마 우리도 기존 솔루션에 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존 솔루션이 한 가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각각의 기존 솔루션들의 어떤 특징과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혹은 페르소나 관점에서 만족한 점들은 없었는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페르소나가 만족했던 부분은 우리 솔루션에도 물론 담겨져 있어야겠죠. 이렇게 기존 솔루션을 분석할 때에도 페르소나 분석과 마찬가지로 페르소나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혹은 내가 분석한 이 내용들이 내 관점은 아닌가입니다. 정말 우리의 페르소나가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는가,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창업가 기준의 기존 솔루션이 아니라 페르소나의 진짜 기존 솔루션을 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들을 잘 진행한다면 우리 솔루션에 꼭 담아야 할 핵심 가치와 기능들을 잘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차 누구에게 필요할까? 페르소나와 기존 솔루션 강의가 끝났습니다. 지난 회차의 문제 탐색과 문제 정의 강의에 이어서 우리의 페르소나가 누구인지, 그 페르소나의 특성과 니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내용들을 다 한 번에 작성하면서 따라오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언제든지 영상을 재시청하시면서 각각의 비즈니스 준비도와 단계에 맞게 하나씩 퍼즐을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멋지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페르소나 분석과 기존 솔루션 분석을 왜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페르소나 관점에서 이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초기 단계일수록 이 부분의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지속적으로 페르소나를 만나면서 업데이트하고 비즈니스를 구체화하면서 고도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회차 강의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